그렇다면 일자리는 많이 있을까요? 입대 전 잠깐이라도 일을 하고 싶어 고용센터를 찾았는데요. 실제 어떤 직종 관심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서비스 직종. 서비스? 서비스 너무 폭넓잖아요. 서비스 직종 중에 어떤 거 해보셨어요? 놀이동산에서. 놀이동산에서? 네, 일해본 적 있어가지고. 전공 어떤 거? 저 멀티미디어 콘텐츠과입니다. 아, 멀티미디어? 네. 컴퓨터 활용 능력은 뭐 네, 그런 거는 있을 다 것 같은데. 예. 이런 직종으로 나아가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네. 놀이공원 경력을 살리고 싶은데 마땅치가 않네요. 제가 이제 젊으신 분들, 특히나 22살 지금 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내가 고민했던 게 직종이 지금 막연했잖아요. 이런 일자리를 문자로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당장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게 인문계보다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리고 나오게 되면 전문성도 분명히 있는 건데 그리고 특성화고만 개별적으로 뽑는 기준은 없었거든요. 근데 고졸 이상 해당하는 분야가 학교 내에 전공하고 무관한 직종들이 많았고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진출할 수 있는 폭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가다간 직장을 찾다 말고 입대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본의 아니게 경력 단절을 겪게 되고 제대 후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만 하는데요. 힘들게 일을 배웠지만 20대 초반의 경력을 살리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군대를 갔다 완 뒤로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을? 지금도 취업하는 게 힘든데 내가 취업한 게 잘못된 걸까? 아니면 대학을 갔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열정 하나로 세상에 뛰어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특성화고 졸업생들. 우리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에 취업했을 때 겪는 어떤 삼중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나이 그리고 학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이제 특성화고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문제가 많은 선입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되게 일하기 힘든 조건들을 더 이제 열악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대기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똑같은 정규직이 아니라 직군 자체가 좀 다른 그러니까 고졸 취업자 전형 같은 게 있어서 그 승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많이 목격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연 씨에게도 생애 첫 직장 생활의 기억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자리를 잡고 싶어 인문계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특성화고에 진학했다는 지연 씨. 그냥 돈을 먼저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학 나와서도 취업은 어렵다고 이렇게 들어왔었고 그러면 차라리 특성화 가서 먼저 돈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 들어서 전 진학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처음 경험한 사회는 재학 중 현장 실습을 나갔던 회사였습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학생의 신분으로 시작한 사회생활. 김주현 씨? 네? 선임자에게 일을 배우고 또 선임자의 일을 보조하는 게 보통의 업무인데요. 원래 그 회사에서 저한테 준 일이 3개월 이상은 사수분과 얘기를 하면서 배워야 했던 일이었는데 제 사수분은 한 달 만에 부서 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안에 그 모든 일을 다 받았어야 했고 빨리빨리 배워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네가 다 해라. 이런 자기 일을 그냥 거기다 떼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수분이 가르쳐주지를 않으셔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서 일을 배우고 그랬어요.
무역 관련 일을 했었는데 그 한 건마다 100단위가 오가고 1000단위가 오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서류를 제가 못 만들 때 그 계약이 완전 파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희 회사에서 물론 책임을 지겠지만 그거 깨진 거에 대한 그런 거는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 뭐랄까 너무 버거웠어요, 저는. 일로 와봐. 사수분도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가르쳐야 되니까 되게 예민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저한테 굉장히 뭐라고 일단 화를 내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화만 내고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다른 분들한테 메일 갔다가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러고 계속 묻고, 그게 반복이었어요, 그냥. 게다가 일은 해도 끝이 없었습니다. 일 끝나는 시간이 정말 불규칙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계속 야근 이러면서 매일 10시, 11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정해진 법적 시간 다 어기고, 그리고 진짜 심한 날엔 새벽 2시까지 일하고 그런 것 좀 많았어요. 제가 정말 힘드니까 계속 과장님한테 제가 일이 너무 버겁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조금 다니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장님은 지금 이 과정이 그래도 능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만 하시고 조정이나 뭐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지연 씨. 회사의 소모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 실습 제도는 현장 경험도 쌓고 취업률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현실에선 다르게 활용되기도 하죠. 매년 현장 실습을 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좋죠. 현장 실습생을 받아서 이 학생들이 사회인으로서 잘 정착하면 하는데 뭐 좋은데요. 문제는 기존의 현장 실습생들이 이때쯤 돼서 퇴사를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현장 실습생을 받는 거죠. 근데 올해는 저도 기가 찼는데요. 코로나로 경영 상태가 어려우니까 관두게 했대요. 9월 달 들어서요. 그러더니만 학교는 현장 실습생을 또 뽑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장 실습생 같은 경우는 낮은 임금으로도 어쨌든 최저임금으로 돌아가잖아요. 경력직 아니면 성인 노동자를 쓰면 어느 정도 월급이 줘야 된다.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단기간에 쓰는 직무 같은 경우는 현장 실습생으로 그냥 메꾸는 거죠. 그리고 학교는 취업률을 어느 정도 담보한다. 취업을 시켰다. 그 보람에 계속 학생들을 보내고. 근데 내막은 들어가다 보면 회사는 전혀 뭐 학습이니 뭐 그 학생의 미래니 이런 건 생각 없이 그냥 일을 공장 돌리고 아니면 회사 돌리기 위한 부수품처럼 학생을 쓰는 거죠. 군대 가는 애들 있잖아. 근데 오늘 많이 와? 한 2명 있지. 대진이, 태훈이, 윤수. 다시 만난 보람 씨와 진서 씨. 그렇게밖에 없나? 근데 형은 갔다 왔죠. 이들은 2주에 한 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졸 취업자들의 현재와 미래. 고졸 취업자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겪는 고충이나 아니면 우리 직무에 있어가지고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래에 이런 법안이 있으면은 보다 노동 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다. 보다 쾌적하고 이제 상쾌한 환경에서 가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법을 내는 것까지가 오늘의 목표고 주제입니다. 고졸 직장인들이 노동 인권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모임. 직장 생활 3년 차인 진서 씨는 예전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일하면서 겪는 고충을 이 모임에서만큼은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죠. 이분이 대졸이고 나이도 많고 그런 이유로 내가 먼저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리고
고졸인 이유로 비교 대상. 막내가 된다는 게, 그대로 막내가 된다는 게, 이분이 내 위라는 게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분명히 인연을 잃어야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받을 줄 알았고. 근데 대학 간 친구가 있어서 왔는데 걔가 나랑 월급 똑같이 받고서 그냥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야. 근데 이분은 막 들어왔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계속 막내냐 이거야. 왜 이 사람이 왜 내 위냐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위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 스스로 길을 찾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나 우리 동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 있는 애들이 자존감이 안 떨어지면 좋겠어. 우리 사회가 이들의 문제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일단 인식 개선이 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뭐 고졸이랑 대졸이랑 거의 뭐 직급 차이도 좀 있을 테고 임금 차이도 있을 건데, 예를 들면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고졸이라고 해서 사실 대졸보다 조금 덜 배운 건 맞지만 사회에서 일하면서 체득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되고, 대우도 저희가 좀 더 일한 만큼 무시하는 이런 언행보다는 좀 존중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주고 주장하고 다른 행사 같은 데서도 저희가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를 나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지혁 씨. 오늘은 친구 대한 씨가 집에 놀러 왔는데요. 야, 대한아. 네. 지혁이 올해 대학교 간다는데 대학교 생활 지혁이한테 얘기 좀 해줘봐. 대학교가 합격을 될래는지 안 될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단 붙고 얘기해, 너. 어? 붙고 얘기해? 아유, 참. 지혁 씨는 이번에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들어가는 애들이 아직 합격 여부가 결정나지 않았는데 엄마는 아들이 대학에 갈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벌써부터 들뜨시나 봅니다. 안 했지. 또 졸업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또. 먹어, 맛있게 먹어. 대학교 가서 재밌는 얘기 해봐. 없어요? 똑같아요. 엄마도 약간 대학 그런 거에 환상했었구나. 나도 그랬었는데. 가고 싶었지, 엄마는. 그럼 자격증 따많이? 근데 기사 자격증 딸라니까 3학년을 이수해야지 딸 수 있대요. 뭐. 기능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기능사고 기사 자격증? 4년제 대학교. 아, 그런 것 때문에 대학교도 가야 되는 거네, 그럼 아들도, 그지? 그 결과 언제 나오는데? 그 누구보다 직장 생활에 만족하던 지혁 씨. 지혁 씨가 최근 대학 진학을 결심한 건 고졸 노동자로서 느끼는 한계 때문입니다. 근데 그 대학교 기사 자격증 따가지고 내가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 아니지. 지혁 씨의 최종 목표는 특성화고의 교사입니다. 알아야 되잖아. 모르면서 설명할 수 있어, 못하지? 지금으로선 대학을 가지 않으면 교사가 될 길이 없죠. 아니겠지. 한번 그냥 따르면 그냥 기록이 계속 나. 직장 생활 3년. 현장 일도 재밌고 경제적 여유도 생겨서 좋았죠. 다른 졸업생들에 비해 특별히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꿈에 대한 확신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선생님을 해야겠다 느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10년 뒤에 아마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면 특성화 고등학교 혹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주로 갈 텐데 다른 선생님들이 말해주지 못하는 제가 진짜 느꼈던 그런 걸 말해줄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일이랑 공부랑 병행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조금 계획성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졸이라도
큰 꿈을 꾸는데 부족함이 없고 고졸이라도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지금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조금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생애 첫 직장, 부디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봉 1억이 가능하냐? 네, 가능해요. 코로나 터지고서 직격탄을 맞았죠. 배달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음식이나 기회들을 이어주는 그런